하는 일 간단히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보통신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보통신 설비 공사에 대해서 발주처를 대신해서 품질 관리, 시공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를 대행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 그냥 쉽게 알아듣기. 그러니까 통신 쪽 하는 거죠. 예, 그렇죠. 통신이면은 그러면은 저 뭐지? 전봇대 이렇게 세우고 이런 공사할 때 그때 가서 이 감리하는 게 그런 건가? 저봇대를 세운다. 요즘 저봇대 세우는 일은 별로 없고 관료도 이익이 될 거고, 그런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건물 내에 내부설로, 분해설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주로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공사하는 거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러면 이때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이 한 6이 되고, 예, 가서 확인하고 뭐 관리하고 그런 거, 그거는 좀 더 비중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주호이라는 거지. 그거는 뭐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직장 원래 현역으로 있을 때도 이런 쪽 일을 했던 건가요? 일대 전에 했던 그 기간 동안 내내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뭐 다르진 않아서 수월하게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보통신 관련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경력이 있어야지만이 자격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면은 그러면 이런 일 하고 싶으면은 은퇴하기 전에 미리 자격증 따는 게 그죠. 아무래도 그게 은퇴하고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그거하고 실제 해보니까 뭐 기대하고 비슷하네요. 어때요? 사실 처음에는 뭐 아무래도 하던 업무이긴 하시면서도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했었는데, 뭐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중에는 안 해보던 뭐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서류 작업, 행정 업무를 안 해봤던 사람이면 그렇죠. 당연히 어릴 때 느껴졌을 수 있겠다.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 지방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면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느끼기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지방 가면은 그 주말 부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거는 뭐 은퇴한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그런 관리자들하고 이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꼰대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이를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일을 못하고, 철저하게 이제 업무적인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나는 규정에 맞춰가지고 업무 보고하고 지침 받을 거 지침 받고, 뭐 그러면 서로 편합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관계 잘 하시니까 괜찮고, 그것도 좀 뭐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좀 번역시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은퇴를 하셨던 분이 공교롭게 그 공공기관의 공사를 맡아서 그쪽 감독관과 만나게 됐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겠죠. 예전 같았으면 내 한참 밑에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지시받고 또 지적당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주로 이제 그 공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계약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리업계 자체가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주로 이제 60대가 주를 이루고 그 이외에 이제 70대 분이 어느 정도 층이 있고 저같이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 좀 적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활용도 측면에서 저를 이제 정기적으로 취업을 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은퇴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계약적으로 일하면은 그러면 이 안정성 측면은 많이 낫겠네요. 뭐 계약 끝나고 다른 현장 안 생기고 하면 금방 뭐 일이 없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 그게 계약직이다 하더라도 순수 계약직이 아니고 회사에 소속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기간은 월급의 100%를 주고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대기감이라고 하는데 그 대기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대기 수당을 주면서 일단은 인력 풀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또 현장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급수마다 다르지만 고급 감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연봉으로 한 4,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급 관리 그러면 급수가 고급 뭐 중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그래? 그거는 뭐에 따라서 나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경력. 자격과 경력이죠.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관련된 업무 계속 하다가 은퇴한 사람은 그럼 바로 그 관련 업무를 했던 20, 30년 경력이 있으면 바로 고급으로 그렇죠. 할수 있어요? 몸이 허락하면 끝까지 할 수가 있죠. 끝까지라는 게 뭐 한 70까지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7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중에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80대 분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5년, 최소 한 5년 전부터는 빨리 방향을 잡아가지고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면은 은퇴 이후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는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만큼이라도 빨리 잡으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계속 얻으면 그거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신감님 말고 또 뭐 건설이지 건설, 통신, 전기, 소방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방도 감리하잖아요. 감리 업계에서는 소방 감리가 제일 거기가 제일 좋아요? 페이가 또 이렇게 은퇴하고 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한 3개월, 원래 6개월에 한번 쉬어보려고 했는데 3개월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거는 타고난 거예요?